안녕하세요. 오늘은 파트 3연산자와 표현식의 9번째 시간으로 체크드와 언체크드 키워드를 다뤄보겠습니다. 무한 러너 게임에서 점수를 누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점수가 갑자기 음수로 바뀌어 있는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외도 뜨지 않고 경고도 없이 조용히 값이 뒤집히는 이 현상을 wraparound, 즉 정수 감기라고 부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조용한 악마를 깨울지 재울지 결정하는 두 키워드의 정체를 IL 명령어 수준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유니티에서 흔히 쓰는 점수 관리 코드입니다. 플레이어가 적을 접거나 코인을 먹을 때마다 as 코어가 호출되고 커런트 스코어의 값을 더하기만 하는 평범한 로직이죠. 이 코드 어디에도 음수를 넣는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QA 테스트에서는 점수가 21억을 넘는 순간 갑자기 음수로 표시된다는 버그 리포트가 올라옵니다. QA 리포트의 한 문장입니다. 음수 마이너스 21억 4,748만 3,648의 값은 우연이 아닙니다. 정확히 인트. 민발루, 즉 인트 타입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죠. 코드에는 음수가 보이지 않는데 결과는 정확하게 최소값으로 떨어진다는 점이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비유는 오래된 아날로그 수도 계량기입니다. 숫자 바퀴 4자리짜리 계량기는 9999 다음에 만이 아니라 0000으로 돌아가죠. 바퀴 자리가 4개뿐이라 더 큰 수를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량기는 수가 넘쳤다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돌아갈 뿐이죠. C샵의 인트도 같은 원리로 동작합니다. 인트는 32비트 공간에 값을 저장하는데 표현 가능한 최대값이 21억 4,748만 정도이고 그 다음 값은 더 큰 양수가 아니라 마이너스 21억대의 최소값이 됩니다. 이 감기 현상을 영어로 wrap around, 우리말로는 정수 감기라고 부릅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인트 값의 구조를 원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0을 위쪽에 두고 시계 방향으로 양수가 늘어나서 오른쪽 끝이 int.maxValue, 왼쪽 끝이 int, minValue,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핵심은 빨간 점선 부분, maxValue와 0 사이의 경계입니다. 21억에 1을 더하는 순간 값이 옆자리인 22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점선을 가로질러 마이너스 21억으로 점프합니다. 왼쪽 박스가 기본 동작인 언체크드 모드를 보여주는데 예외도 경고도 없이 조용한 버그가 만들어집니다. 오른쪽 박스의 체크드 모드에서는 바로 이 점프 순간을 포착해 오버플로 익셉션을 던지면서 즉시 감지해줍니다. 두 모드의 차이를 가장 단순한 코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7번째 줄에서 A에 int.maxValue, 즉 21억 4,748만을 넣고 8번째 줄에서 거기에 1을 더한 결과를 B에 담습니다. 10번째 줄의 출력 결과는 22억이 아니라 마이너스 21억 4,748만, 정확히 int, 민발루가 됩니다. 12번째 줄부터의 트라이 블록을 보시면 같은 A 더하기 1 연산을 이번에는 체크드 키워드로 감쌌습니다. 이렇게 15번째 줄처럼 체크드 안에 넣으면 같은 덧셈이라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버플로가 발생하는 순간 오버플로 익셉션이 던져져서 캐치 블록으로 흐름이 바뀌게 되죠. 같은 더하기 연산자인데 컨텍스트만 바뀌었을 뿐인데 동작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게 키워드의 핵심입니다. 그럼 컴파일러가 두 코드를 IL, 즉 단넷의 중간 언어로 어떻게 바꾸는지 직접 비교해 보시죠. 위쪽이 일반 더하기의 IL입니다. 네 번째 줄을 보시면 add라는 명령어 하나로 끝납니다. 단순히 두 값을 더하고 결과만 남기죠. 아래쪽 7번째 줄부터가 체크드로 감싼 더하기의 IL입니다. 10번째 줄을 보시면 add가 아니라 add.ovf라는 명령어가 사용됩니다. ovf는 오버플로 체크의 줄임말로 결과가 대상 타입의 범위를 벗어나면 CPU의 오버플로 플래그를 읽어서 CLR이 오버플로 익셉션을 던지게 만드는 명령어입니다. C샵 소스 코드에는 더하기 연산자 하나뿐이지만 컴파일러가 컨텍스트에 따라 완전히 다른 IL 명령어를 골라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두 키워드의 실체입니다. 이 표는 IL 명령어가 짝으로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한눈에 보여줍니다. 왼쪽 회색열은 언체크드, 즉 기본 모드의 명령어들이고 오른쪽 주황열은 체크드 모드에서 사용되는 OVF 전미사가 붙은 명령어들입니다. 덧셈은 add와 add.ovf, 뺄셈은 섭과 섭, ovf, 곱셈은 멀과 멀, ovf로 짝이 맞춰져 있죠. 흥미로운 건 산술뿐 아니라 타입 변환 명령어인 conv 계열에도 검사 버전이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int를 바이트로 변환할 때 conv, u1과 conv.ovf, u1이 있고 long을 int로 변환할 때 conv.i4와 conv.ovf.i4가 있습니다. 즉, 체크드는 산술 연산뿐 아니라 캐스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체크드 키워드를 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네 번째 줄처럼 식 형태로
괄호 안에 표현식을 감싸는 방법과 10번째 줄부터처럼 중괄호로 블록을 만들어서 그 안에 모든 정수 연산을 한꺼번에 감싸는 방법이죠. 위 메서드는 식 형태로 더하기 한 줄만 검사하고 아래 메서드는 블록 형태로 12번째 줄에 곱하기 연산을 검사합니다. 문법이 다르니 IL도 다를 것 같지만 실제로는 두 형태가 IL 수준에서 완전히 동일한 전략으로 변환됩니다. 두 메서드의 IL을 보시죠. 위쪽 식 형태는 네 번째 줄에서 add.ovf, 아래쪽 블록 형태는 11번째 줄에서 mul.ovf 명령어가 사용됐습니다. 두 형태 모두 ovf 전미사가 붙은 검사 명령어로 컴파일된다는 점이 같습니다. 즉, 식 형태와 블록 형태는 문법적 편의일 뿐, 컴파일러는 체크드 컨텍스트 안에 있는 정수 산술과 변환 명령어만 ovf 버전으로 바꾼다는 동일한 규칙을 따릅니다. 함수 호출이나 참조 타입 연산에는 블록 아니라도 영향이 없습니다. 체크드가 캐스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코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쪽 메서드는 세 번째 줄에서 int 값을 unchecked 컨텍스트로 바이트로 변환하고 아래쪽 메서드는 8번째 줄에서 같은 캐스팅을 체크드로 감쌌습니다. 같은 바이트 캐스팅인데 키워드만 바뀌었습니다. 그럼 IL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시죠. 세 번째 줄의 컨브. 유언은 int를 바이트로 변환할 때 상위 바이트를 그냥 잘라버립니다. 예를 들어 500이라는 값이 들어오면 500을 256으로 나눈 나머지인 244를 반환하죠. 정보가 손실돼도 예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8번째 줄의 conv.ovf, 유언은 검사 후 변환입니다. 500은 바이트의 최대값인 255를 넘기 때문에 오버플로 익셉션을 던집니다. 캐스팅도 결국 연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체크드, 언체크드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IL이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매번 체크드 블럭을 손으로 쓰기는 번거로우니 프로젝트 전체의 기본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c sproj 파일에 check for overflow underflow라는 속성 한 줄만 추가하면 그 프로젝트 안의 모든 정수 연산이 기본적으로 체크드 모드로 동작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패턴은 디버그 빌드에서는 이 속성을 켜서 예상치 못한 오버플로 버그를 개발 단계에서 조기에 잡고 릴리즈 빌드에서는 꺼서 성능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전역으로 켜둔 상태에서도 언체크드 키워드로 특정 구간만 골라서 검사를 끌 수 있다는 점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제 실전 예제를 보겠습니다. 무한 러너의 콤보 점수 누적 로직. 유니티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 패턴을 비포와 애프터 두 단계로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비포 코드입니다. 네 번째 줄의 토탈 스코어는 롱, 즉 64비트 정수로 선언돼 있어 매우 넉넉하죠. 다섯 번째 줄의 콤보 멀티플리어는 인트 배율인데 이벤트 때 100배 같은 큰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함정은 10번째 줄에 있습니다. 바스 스코어와 콤보 멀티플리어 둘 다 인트이기 때문에 두 값을 곱한 결과도 일단 인트 공간에서 계산됩니다. 그 다음 11번째 줄에서 롱인 토탈 스코어에 더하지만 이때는 이미 인트 단계에서 값이 망가진 뒤입니다. 롱으로 받는 변수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이 함정을 IL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세 번째 줄에서 콤보 멀티플리어 1을 인트 32로 읽어오고 다섯 번째 줄에서 검사 없는 멀 명령어로 두 인트를 곱합니다. 이 단계에서 결과가 21억을 넘으면 이미 랩 어브라운드가 일어난 뒤입니다. 일곱 번째 줄의 conv.iphal은 그 망가진 인트 값을 롱으로 확장할 뿐이죠. 즉, 롱으로 확장하는 시점이 너무 늦습니다. 곱셈 전에 미리 롱으로 늘려놨어야 했는데 곱셈 후에 확장하니 이미 손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애프터 코드의 핵심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시겠습니다. 먼저 위쪽 계산 부분입니다. 10번째 줄의 주석처럼 바스 스코어를 롱으로 먼저 캐스팅해서 64비트 공간으로 확장한 뒤에 곱셈을 합니다. 11번째 줄에서 체크드 키워드로 그 곱셈 자체를 감쌌고 12번째 줄에서 토탈 스코어에 더하는 연산도 다시 체크드로 감쌌습니다. 이렇게 하면 곱셈도 덧셈도 모두 롱 범위 안에서 검사되며 오버플로가 발생하는 순간 즉시 예외가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 예외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두 번째 핵심입니다. 13번째 줄에서 트라이 블록이 닫히고 14번째 줄에 캐치 블록에서 오버플로 익셉션을 잡아냅니다. 곱셈이나 덧셈에서 오버플로가 발생하면 즉시 캐치로 흐름이 넘어오게 되는 구조죠. 캐치 안에서는 17번째 줄처럼 토탈 스코어, 늘 롱.맥스 밸류로 고정하는 일종의 상한선 처리를 합니다. 18번째 줄에서는 debug.log 워닝으로 경고를 남겨서 게임 도중 점수 상한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개발자가 알 수 있게 해주죠. 이 패턴의 장점은 조용히 망가지지 않는다는 보증입니다. 비록 롱범위인 922경을 넘기는 게 현실에서 매우 어렵지만 안전장치가 명시적으로 표현된다는 의미가 큽니다. 애프터의 IL을 보시죠. 세 번째 줄에서 conv.iphal 명령어로 바스 스코어를 인트에서 롱으로 먼저 확장합니다. iphal은 8바이트, 즉
64비트를 뜻합니다. 여섯 번째 줄에서 콤보 멀티플리어 도 롱으로 확장한 뒤 일곱 번째 줄에서 멀.5vf로 롱끼리의 곱셈을 검사 모드로 수행합니다. 비포에서는 인트끼리 멀로 곱한 뒤 conv.i8로 늘렸지만 애프터에서는 conv.i8을 먼저 두 번 호출해 롱으로 키워두고 멀.5vf로 곱하는 순서가 됐죠. 이 순서 차이가 안전과 위험의 차이입니다. 이번에는 정반대 사례입니다. 언체크드가 반드시 필요한 곳이 있는데 바로 get 해시코드 같은 해시 함수입니다. 해시코드를 만들 때는 오히려 오버플로가 정상적인 동작입니다. 해시 함수는 비트를 고르게 섞기 위해 일부러 큰 곱셈과 XOR을 반복하기 때문에 결과가 인트 범위를 자주 넘어가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프로젝트 전역 설정을 체크드로 켜뒀다면 해시 함수에서 무작위로 오버플로 익셉션이 터져버립니다. 즉, 이런 곳은 명시적으로 언체크드로 감싸줘야 합니다. 그리드 기반 게임에서 자주 쓰는 그리드셀 구조체 예시입니다. X와 Y 좌표를 가진 리드-온리 스트럭트이고 get 해시코드를 오버라이드합니다. 핵심은 아홉 번째 줄입니다. X에 397을 곱한 결과와 Y를 XOR로 섞는 전형적인 해시 패턴인데 전체를 언체크드로 감쌌습니다. 397이라는 소수를 쓰는 건 비트를 고르게 분산시키기 위한 관용적인 선택이고 X가 조금만 커져도 곱셈 결과는 쉽게 인트 범위를 넘기죠. 이 언체크드 덕분에 X가 어떤 값이든 해시 함수는 예외 없이 안전하게 동작합니다. get 해시코드의 IL입니다. 다섯 번째 줄을 보시면 멀.5vf가 아니라 그냥 멀 명령어가 사용됐죠. 언체크드로 감쌌기 때문에 검사 없는 일반 곱셈이 사용되고 x 곱하기 397이 인트 범위를 넘어도 그대로 랩 어라운드된 값으로 계산이 진행됩니다. 여덟 번째 줄의 XOR 명령어로 y와 비트를 섞으면 그 값 자체가 좋은 해시가 됩니다. 만약 여기서 멀.5vf를 썼다면 딕셔너리에 그리드셀을 키로 쓰는 순간 무작위 시점에 예외가 터지는 재앙이 됐을 겁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의문, 체크드 모드를 쓰면 성능에 얼마나 손해를 보느냐는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add.5vf 계열은 일반 add보다 명령어 한두 개 분량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CPU의 오버플로 플래그를 읽고 조건부 분기를 거치는 비용이죠. 다만 JIT, 즉 런타임에 IL을 기계어로 바꿔주는 컴파일러는 똑똑해서 루프 인덱스처럼 범위를 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는 검사 명령어를 자주 제거합니다. 물론 이 최적화가 항상 적용되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게임 로직에서는 비용이 체감되지 않지만 매 프레임 수백만 번 도는 물리 시뮬레이션이나 대규모 파티클 같은 핫패스에서는 누적 비용이 프로파일러에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어떤 상황에 어떤 모드를 쓸지 판단 기준을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점수, 재화, 결제 금액 같은 비즈니스 로직은 체크드 모드로 쓰세요. 안전이 성능보다 우선입니다. 반대로 해시 함수, 체크섬, 비트마스크 연산은 언체크드가 정답입니다. 감기가 의도된 동작이기 때문이죠. 매프레임도는 수치 핫패스는 일단 체크드로 만들어두고 프로파일러에서 비용이 잡히면 그때 언체크드로 바꾸는 순서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디버그 빌드 전반은 단 C-S-Pro-J의 체크 for overflow underflow 얘를 true로 켜서 개발 단계에서 오버플로 버그를 조기에 잡는 게 효율적입니다. 이제 함정 4가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체크드가 부동소수점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입니다. 체크드는 정수 계열, 즉 인트, 롱, 바이트 같은 타입에만 적용됩니다. 플로트, 더블, 데시멀에서는 체크드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부동소수점은 IEEE 754 규격에 따라 오버플로 시에 인피니티나 낸을 조용히 만들어내는 게 표준 동작이기 때문이죠. 이 코드는 흔한 오해를 보여줍니다. 네 번째 줄에서 더블 2개를 더하는 연산을 체크드로 감쌌습니다. 더블.max 밸류 더하기 더블.max 밸류 같은 큰 연산이 들어와도 체크드가 막아줄 거라고 기대하는 작성자의 착각이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체크드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컴파일러가 이 키워드를 무시한다는 게 IL을 보면 확실해집니다. IL을 보시면 네 번째 줄에 add 명령어 하나뿐입니다. .5vf 점인사가 붙은 버전이 아예 존재하지 않죠. 부동소수점 add에는 .5vf 변형 자체가 IL 명세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블.maxValue 더하기 더블.maxValue는 예외 없이 더블, 포지티브 인피니티, 마크를 반환합니다. 소스 코드에 체크드가 보여도 컴파일러는 부동소수점 연산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그렇다면 부동소수점은 어떻게 검사해야 할까요? 네 번째 줄에서 평소처럼 나눗셈을 수행한 뒤 다섯 번째 줄에서 결과가 인피니티인지 낸인지를 직접 검사합니다. 여섯 번째 줄에서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아규먼트 익셉션을 던지는 식이죠. 이렇게 더블,
isInfinity, double.isNaN, double, isFinite 같은 정적 메서드를 통해 명시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부동소수점 안전 패턴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상수 표현식의 처리 시점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변수가 들어간 연산은 런타임의 체크드 컨텍스트를 보고 검사 여부가 결정되지만 상수, 즉 리터럴 값으로만 이루어진 표현식은 키워드와 무관하게 컴파일 타임에 미리 검사됩니다. 이게 가끔 예상치 못한 컴파일 에러로 이어지곤 합니다. 세 가지 경우를 비교해서 보시죠. 세 번째 줄은 int.maxValue 더하기 2를 콘스트로 선언한 코드인데 CS0220 에러가 납니다. 컴파일 타임의 체크드 모드에서 오버플로가 발생한다는 메시지죠. 컴파일러가 상수 연산을 미리 계산해보다가 명백한 오버플로를 발견하면 바로 막는 겁니다. 여섯 번째 줄은 같은 식이지만 언체크드로 감쌌습니다. 그러면 컴파일러에게 의도적 랩핑이라고 알려주는 셈이라 통과되고 결과는 마이너스 21억 4748만이 됩니다. 아홉 번째와 열 번째 줄은 변수를 거친 경우입니다. X를 거치면 컴파일러는 더 이상 상수 연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기본 언체크드 컨텍스트에서 런타임에 레버라운드가 일어나며 컴파일은 그대로 통과됩니다. 세 번째 함정은 유니티 IL2CPP 환경 특유의 비용입니다. 유니티의 모바일 빌드, 즉 iOS와 안드로이드는 기본적으로 IL2CPP를 사용합니다. IL2CPP는 인터미디엇 랭귀지 2C++의 약자로 C#IL을 C++로 변환한 뒤 네이티브 코드로 AOT 컴파일하는 유니티의 기술이죠. 이 환경에서는 C# 예외가 C++ 예외 처리 경로를 타게 되는데 일반적인 단넷시트 환경에 비해 예외를 던지고 잡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즉, 체크드 자체는 가볍지만 캐치가 자주 발동하는 패턴은 모바일에서 위험합니다. 위험한 패턴 예시입니다. 첫 번째 줄 주석처럼 매 프레임 돌아가는 업데이트 메서드 안에서 체크드와 캐치를 함께 쓰면 비싸집니다. 네 번째 줄에서 트라이 블럭을 시작하고 여덟 번째 줄에서 enemy.accumulated 더하기 데미지를 체크드로 감쌌죠. 적이 수백 개라면 매 프레임 수백 번이 연산이 돌아갑니다. 만약 10번째 줄의 캐치에서 오버플로 익셉션이 자주 잡히는 구조라면 12번째 줄 주석대로 IL2CPP에서 프레임 드롭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핫패스에서는 예외 대신 사전 검증으로 보호합니다. 7번째 줄을 보시죠. accumulated 값이 int.maxValue에서 데미지를 뺀 값보다 크다면, 즉 더하면 오버플로가 날 게 확실하다면 8번째 줄에서 그냥 int.maxValue로 고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번째 줄에서 평범하게 더하기만 하죠. 매스F.clamp 느낌으로 상한을 잡는 패턴인데 핵심은 이 코드가 절대 예외를 던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체크들을 안 쓴다는 게 아니라 체크들을 쓰더라도 예외가 자주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막는 게 IL2CPP 친화적이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함정은 체크드의 작용 범위입니다. 첫 번째 줄에 단순한 add 메서드가 있습니다. 본문은 A 더하기 B 하나뿐이고 이 메서드 자체는 별도의 컨텍스트가 없으니 기본 언체크드로 동작하죠. 호출 부인 여섯 번째 줄을 보시면 콜러에서 add 호출 전체를 체크드로 감쌌습니다. 다섯 번째 줄 주석처럼 호출자는 add 안까지 보호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일곱 번째 줄 주석이 진실을 말해줍니다. 실제 A 더하기 B는 add 메서드의 컨텍스트를 따라가므로 언체크드 상태이고 여덟 번째 줄 주석대로 결과는 예외 없이 마이너스 21억 4748만이 반환됩니다. 즉, 체크드는 어휘적 범위, 그러니까 그 키워드가 직접 감싸고 있는 코드 영역에만 영향을 줍니다. 함수 호출 너머까지 따라가지 않는다는 점 꼭 명심해주세요. 마지막으로 C#11에서 추가된 새로운 기능을 보겠습니다. 그 전에 C#12의 한계를 먼저 확인해 보시죠. 여덟 번째 줄에서 머니 구조체에 더하기 연산자를 오버로딩했습니다. 아홉 번째 줄에서 두 머니에 cent 값을 더해 세 머니를 만드는 평범한 구현이죠. 13번째 줄의 호출부에서는 int.maxvalue짜리 머니에 2를 더하면서 전체를 체크드로 감쌌습니다. 호출자는 당연히 예외가 발생하길 기대하지만 15번째 줄 주석처럼 실제로는 예외 없이 머니로 감싼 int, 민발루가 반환됩니다. 이유는 오퍼레이터 플러스 내부의 a-cents 더하기 b-cents 계산 자체가 호출 컨텍스트와 무관하게 메서드 자체의 언체크드 컨텍스트를 따라가기 때문이죠. 앞서 본 함정사와 같은 원리입니다. C#11의 한계를 풀어줬습니다. 일곱 번째 줄에는 일반 더하기 연산자가 그대로 있고 결정적인 신문법은 11번째 줄입니다. 오퍼레이터 다음에 체크드 키워드를 넣은 오퍼레이터 체크드 플러스라는 두 번째 연산자가 함께 정의됐죠. 12번째 줄 본문에서는 cents 더하기 cent를 체크드로 감싸 명시적으로 검사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사용자 타입의 일반 버전과 체크드 버전 두 가지 연산자가 공존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컴파일러가 호출 컨텍스트를 보고 어느 쪽을 호출할지 자동으로 결정합니다. 이 세문법이 IL 수준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시죠. 먼저 위쪽 일반 연산자입니다.
세 번째 줄에 OP 밑줄 어디션이라는 메서드 이름이 보이시죠? 이건 C# 컴파일러가 모든 연산자 오버로드에 부여하는 표준 이름입니다. 7번째부터 10번째 줄까지 양쪽 머니 에센스를 가져오고 11번째 줄에서 일반 애드 명령어로 두 정수를 더합니다. 검사 없는 그냥 더하기죠. 그 다음 new obj로 새 머니 인스턴스를 만들어 반환합니다. 그리고 아래쪽 체크드 연산자가 핵심입니다. 17번째 줄을 보시면 메서드 이름이 OP 밑줄 어디션이 아니라 OP 밑줄 체키드 에디션입니다. 완전히 별도의 메서드로 생성된다는 뜻이죠. 본문 구조는 같지만 25번째 줄에서 add가 아니라 add.ovf 명령어가 사용됩니다. 즉, 호출부에서 체크드로 감싸면 컴파일러가 OP 밑줄 어디션 대신 OP 밑줄 체키드 에디션을 호출하는 IL을 자동으로 내보냅니다. 같은 더하기 연산자인데 컨텍스트에 따라 다른 구현을 고른다는 약속이 IL 수준에서 두 개의 별도 메서드로 실체화된 거죠. C#11과 .NET 7이 함께 두고 온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제네릭 수학, 즉 제네릭 매스입니다. 인넘버 베이스 같은 제네릭 수학 인터페이스가 도입되면서 임의의 숫자 타입에 대해 산술 연산이 가능한 제네릭 메서드를 쓸 수 있게 됐죠. 여기에 오퍼레이터 체크드를 결합하면 호출 컨텍스트가 제네릭 경계를 넘어서도 올바르게 전달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6번째 줄에서 sum이라는 제네릭 메서드를 정의하는데 t는 인넘버 베이스를 구현한 모든 숫자 타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8번째 줄의 본문은 그냥 a 더하기 b 한 줄뿐이지만 주석처럼 이 더하기가 호출 컨텍스트에 따라 OP 밑줄 어디션 또는 OP 밑줄 체키드 에디션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13번째 줄은 그냥 호출이라 레버라운드가 일어나고 14번째 줄은 체크드로 감쌌으니 오버플로우 익셉션이 던져집니다. 결정적인 부분은 15번째 줄입니다. 우리가 직접 만든 머니 타입을 같은 선 메서드에 넣어도 체크드 컨텍스트가 제네릭 경계를 넘어 OP 밑줄 체키드 에디션 EB 앱을 호출하도록 정확히 전달된다는 거죠. 이로써 라이브러리 작성자는 일반 버전과 체크드 버전을 한꺼번에 제공해 정확도를 원하는 사용자와 속도를 원하는 사용자 모두에게 선택지를 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